네, 12월 10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우리 증시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때 좀 매수 찬스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말 그대로 진짜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네. 어제까지 이제 만기일 효과 덕분에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슈팅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네. 오늘은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포. 일단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좀 강하죠. 네. 어제까지는 장 막판까지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만기일에 약간 후폭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종가까지 이제 강하게 배팅을 했던 금융투자가 오늘은 이제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한 6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4천억 원 이상 순매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도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발표된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이 지금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이제 물가지표,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직접 물가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달의 물가지표도 6% 후반대에 공공행진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가이던스로 놓고 연준이 이제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긴축이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조기 테이퍼링은 이제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도 당초에 한 2회 정도였던 게 지금 뭐 3, 4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는 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증시에는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어 있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FOMC 회의 때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는 거. 지금은 150억 달러씩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300억 달러로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다가 만기일이 딱 끝나자마자 오늘 이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환율이에요, 환율. 12월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스탠스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으로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을 때가 바로 우리 진원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증시 방향은 위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원샷 홀인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김프로님이 소개했던 종목들 살펴보는 리뷰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편입했던 GC셀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뭐 어저께 10만 7천 원에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뭐 어제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더 상방을 보면서 움직이는 걸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이고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가 사실은 한 2,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닥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연이어서 제가 최근에 리뷰해드렸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이 세포치료제,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메드팩토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어제까지도 막판까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연말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어저께 우리가 만기일 수급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 어제도 기관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150 안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비중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올해 1년 내내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보유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작거든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비어났던 바구니를 어느 정도는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지치셀
픽셀, 그다음에 TNL 바이오팩 같은 종목들도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서 사실 흔들리는 시장, 지수가 빠지면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데 요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수가 살아났을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C셀 편입 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날에 편입했었던 NHN인데요. 이 종목도 현재 결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95,300원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HN을 포함한 NFT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제가 어저께 이 NHN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자회사, 뭐 NHN 복스라든지 네. 뭐 한게임이라든지 페이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차라리 그냥 NHN 벅스를 그냥 따라 붙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NHN 벅스가 오늘 주가가 거의 뭐 장중에 지금 한 15% 이상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아무리 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는 결국은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지금 싸이월드가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NHN 벅스도 싸이월드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다날이라든지 뭐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NHN 역시 이제 싸이월드와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은 제가 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결국 제가 강조해드리는 키워드는 뭐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는 종목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두 종목 모두 수익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확인하시고요. 그럼 현재 같이 라운딩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K사인이고요. 2,865원에 30%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의견으로 먼저 진단을 좀 시청자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이제 생쇼 전문가분들께서도 어저께 우리 김동훈 전문가께서 지니언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오늘 뭐 그냥 아주 강하게 급등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네. 이 보안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걸 방금 이제 확인을 했는데 결국은 이 메타버스 쪽이 활성화될 때 결국 이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지금 진단을 요청하신 K사인 역시도 보안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는 단기간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2,700~8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다만 비중이 사실 소형주잖아요. 이런 소형주 비중이 지금 30%면 사실 작지 않은 비중이거든요.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한 22,700~800원 정도의 가격 반등을 기다려보시는 게 좀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은 지금 비중이 30%나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한 2,700원, 800원 선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릴게요. 웹젠이고요. 3만 원입니다. 20% 상담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요걸 제가 11월 말일 날, 네. 11월 30일 날 제가 사실 영민한 투자 시간에 25,000원대 가격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맞아요. 오늘 이제 장중에 27,000원을 뭐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게임주들이 어쨌든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는 컴투스라든지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격 반등이 좀 성공을 했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넥슨 GT라는 종목이 가장 먼저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웹젠은 이 NFT 관련된 게임주들이 급등을 할 때 거의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권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3만 원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좀 물려 계시긴 합니다만 단기 목표가를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뭐 가격 반등은 가능한 상태로 보여지니까요.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뮤라고 하는 게임
IP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뮤 오리진 이제 3가 내년에 이제 출시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고 웹젠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NFT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네. 가지고 있는 이 뮤라는 이제 게임 IP를 활용해서 분명히 또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MMORPG와 관련된 이런 대규모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웹젠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3만 원 정도의 반등 목표가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 매수가까지 일단 홀딩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후장에 공략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12,150원 현재가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올해 이제 상장된 새내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라이프 시멘틱스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장 좀 강한 모멘텀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도 매일 지금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오면서 사실상 맞아요. 이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증 환자들이 워낙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병상 부족,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원격 진료라든지 디지털 치료 이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련된 산업에서 뭐 국내에서는 가장 이제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라이프 시멘틱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삼성생명하고 한 15억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고 10월 달에도 한 3억 정도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의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이제 플랫폼화 시키고 있는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의료 빅데이터와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요.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 이제 그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지난 6월 달에 이제 생명보험법이 개정이 좀 되면서 보험회사들도 이제 자회사로 있는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을 가질 수 있게 됐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라이프 시멘틱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 기회가 열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 손상이라든지 암 환자의 이제 예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을 받은 파이프라인들도 몇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비대면 이제 진로 종계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내 1호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받고 있는 치료제 숨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실적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라거나 사실상 원격 진료라든지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상당히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라이프 시멘틱스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34,000원의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너무 자주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맞아요. 정말 뭐 사골국 우리듯이 지금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서울옥션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냥 단순히 미술품 경매 중개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 아니라 NFT 플랫폼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술품 경매 시장 점유율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서울옥션 블루라고 하는 자회사가 두나무하고 이제 NFT 사업과 관련된 파트너십 업무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서울옥션도 NFT
NFT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경매 기반의 이제 오픈마켓 플랫폼이라고 하는 블랙락이라는 걸 오픈을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플랫폼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떤 사진을 갖고 왔는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카츄거든요. 네. 우리 트레이드 카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네. 피카츄 카드를 경매를 했는데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4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카드 한 장에 지금 경매를 했는데 4억 4천에 낙찰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다음 사진도 좀 보면은 메이저리그 선수 이제 트레이드 카드거든요. 그 메이저리그 선수의 트레이드 카드도 2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 정도로 이게 사실 트레이드 카드 자체가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띠면서 이런 카드 한 장에 2억 2천만 원이 사실 상당히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카드를 만약에 분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낭패잖아요. 그리고 네. 누군가가 이걸 모조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NFT이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카드를 NFT화 시켜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든 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옥션의 자회사 블랙랏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 MZ 세대들이 리셀 시장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 판매가 한번 된 거지만 단순 중고 거래가 아니라 소장 가치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신상품보다 몇 배 지금 가치를 받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이 MZ 세대들이 주목하고 있는 리셀 시장에서 선점을 하기 위한 이 플랫폼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서울옥션 자회사의 이제 블랙랏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게 이제 서울옥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한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뭐 NFT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 다날도 지금 시가총액 막 1조 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도 정말 탄탄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플랫폼 NFT 사업에 대한 가지성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한 지금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NFT 플랫폼 사업자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옥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영민한 매니저님과 함께한 저희 영민한 투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